자, 가봅시다. 자, 집합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대답하겠지? 자, 우리 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집합의 정의. 집합의 정의부터 알아야 애들이 집합이랑 명제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정의를. 그래서 애들이 집합인 걸 고르시오 했더니 다 명제에다 동그라미 적고 명제인 것을 고르시오 했더니 집합에다 동그라미 쳐온 경우가 많거든. 일단 집합의 정의부터 다시 설명해주면 뭐가 꼭 존재해야 되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기준이 없는 문장이나 식은 걔는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이쁜 꽃들의 모임, 집합일까 아닐까? 아니겠지. 왜? 얼마나 이쁜 게 이쁜 건데. 노란색이 이쁜 거야? 흰색이 이쁜 거야? 기준이 없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외제차들의 모임. 그럼 외제차라는 건 한국에서 말고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차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벤츠, BMW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으니까 걔는 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르르르르 뭔가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고, 야 이건 좀 애매한데? 그럴 땐 되고 요럴 땐 안 되잖아. 오늘은 날씨가 맑다. 집합 명제일까 아닐까? 얘도 명제가 아니지. 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집합과 명제가 사실은 되게 아이들이 헷갈려 한다 그랬거든? 집합은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집합이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명제는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는 날씨는 맑다. 자, 어떤 친구들한테는 비가 오는 날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날씨가 맑은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비가 싫어. 그럼 오늘 날씨는 안 맑은 거야. 그러면 어떤 친구가 똑같은 문장을 들었을 때 모두 다 참, 모두 다 거짓이 아니라 50대 50, 7대 3, 1대 9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으면 우린 그거를 명제라고 하지 않는다. 무조건 100대 빵 또는 빵 대 100 이렇게 쪼개져야지 50대 50, 30대 70 이런 것들로 나눠지는 거 우리가 명제다라고 안 한다는 거지. 그럼 결국 지금은 집합을 배우는 거니까 지금 집합의 기준, 집합의 정의는 기준이 있다, 없다로 우리가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집합 안에 쓴 요 것들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해? 바로 원소라고 하고, 집합과 원소를 비교할 때는 몇 지창을 쓴다고 했지? 3지창. 왜 3지창을 쓰지 얘들아? 우리 원소 영단어로 뭐라 그래? 혹시 영어 단어에서 원소 엘리멘트라고 들어봤나? 그 엘리멘트의 앞 글자가 뭐야? 이지. 이를 위아래 짜부트리면 어떻게 돼? 찌그러진 이가 나오지. 그래서 걔가 이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3지창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 내볼게. 10 이하의 A라는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이면서 짝수다라고 내가 조건을 줬어. 그럼 아시다시피 우린 A 원소를 뭐라고 쓴다? 2, 4, 6, 8, 10이라고 쓸 거고, 2라는 놈은 집합 A의 엘리멘트, 원소네라고 하면 3지창을 쓰더라라는 거지. 하지만 5라는 놈은 A 집합에 없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어.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 원소에 번호를 부여하자 이거야. 너 1번, 너 2번, 너 3번, 너 4번, 너 5번. 그럼 얘들아, 이 원소에 번호를 부여한다라는 건 이 네 집합에 있는 원소에 뭐를 셀 수 있다?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우리 번호를 붙이다 영단어로 뭐라고 하지? 넘버링이라고 하지. 그래서 넘버링의 앞 글자 N자를 따와서 A 집합에 넘버링을 붙여주자라고 해서 앞에 N자가 붙으면 집합 A의 번호 좀, 즉 개수 좀 말해줄래?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얘를 5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뒤에 개라는 걸 붙일 수 있는 집합을 땡땡 집합이라고 하거든? 이 개자가 붙을 수 있는 집합을 뭐라고 하지? 끝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유한 집합. 그래서 우리가 끝이 정해져 있으면 유한 집합. 끝이 없어. 개자를 못 붙여. 그러면 걔는 아무것도 개수가 너무 많아서 끝이 없네요. 해서 얘를 무한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이 무자가 무슨 무자일까? 없을 무자. 즉 리미트, 한계가 없다. 한계야, 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다거든. 근데 애들이 그 없을 무자에 꽂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런 집합이 있을 수 있을까? B라는 집합이 2 미만의 소수야. 우리 2보다 작은 소수가 있나요? 없죠.
1은 소수가 아니잖아. 그럼 사실상 B에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가 없을 때는 비어있다를 그 단어를 따라와서 뭐라고 쓰지? 공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래서 원소가 없을 때는 공집합이라고 하고, 공집합은 지금부터 기호를 이렇게 동그라미에 짝대기 써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는 아시다시피 NB, B라는 집합에 넘버링 좀 붙여줘 라고 하면 몇 개라고 쓰면 돼? 0, 개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나 물어볼게. 뒤에 개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0, 개 쓸 수 있지. 그럼 얘도 무슨 집합이야? 유한집합이야. 그래서 애들이 공집합이 비어있네, 없네, 없을 묻자. 그래서 무한집합으로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개자를 붙일 수 있으면 유한집합. 요 개자란 말을 못 붙여. 무한개라는 건 없단 말이야. 따라서 개자를 못 붙일 때는 무한집합이다. 그래서 얘도 0, 개자를 붙일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이라고 말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애들이 내가 실수 많이 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실수 많이 하는 게 요거 한번 물어볼게. N 요거 또는 N 요거. 자, 물어볼게. 자, 얘는 원소가 몇 개일까요? 얘 원소가 몇 개? 그치, 0개야. 왜? 얘를 뭐라고 부르니까? 공집합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얘는 0개야. 진짜 맞아, 답이. 자, 물어볼게. 얘 몇 개지? 얘 1개라고 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가 뭐길래 얘는 0개인데 얘는 1개입니까? 라고 하면 우린 앞으로 수학에서 집합단원에서 우리가 요 괄호를 무슨 괄호라고 하지? 중괄호라고 하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들아 수학 고3 때까지 약속이야. 요거는 우리가 일명 열린 괄호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중괄호라고 많이 표현을 해. 이해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대괄호라고 하진 않고 수학에선 저거를 닫혀있다 그래서 닫힌 괄호라 그래. 그러면 열리고 중괄호고 닫힌 괄호다라고 하면 학교 시험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집합에선. 그러면 선생님, 중괄호는 언제 씁니까? 라고 하면 중괄호는 원소라는 게 있으면 그 원소는 항상 중괄호에 담아야 돼. 예를 들면 음식이 나왔어. 접시 없이 나오면 돼? 안 되잖아. 음식을 만들어서 와서 사람들이 앞에 4명이 앉아있는데 그 식탁에다 쏟아버려. 그럼 안 되잖아. 그 접시 그대로 담아줘야 되잖아. 따라서 이 중괄호는 지금부터 집합의 접시라고 말해주면 돼. 그러면 그 접시에 아무것도 없으면 공집합. 그 접시에 뭔가가 있으면 걔는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 봐봐. 얘는 여기에 중괄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접시도 안 갖고 온 거야. 접시도 안 갖고 왔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이니까 0개라고 말하는 게 맞아. 하지만 얘 봐볼까? 얘는 접시를 갖고 왔고 그 위에 얘를 얹어놨어.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말해? 공집합이 아니야. 얘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 그냥 이렇게 생긴 특수기호야. 특수 문자를 원소로 갖는 기호일 뿐이야. 그럼 이건 접시 위에 이렇게 생긴 지금 음식을 갖고 나왔으니까 얘는 몇 개야, 민호야? 1개. 그래서 얘는 1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괄호가 없이 요 마크가 들어가면 얘는 공집합이라고 읽고 중괄호가 있이 요 마크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긴 특수기호를 갖는 집합이구나. 그럼 얘는 원소를 1개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저번에 집합에 대한 정의도 배웠을 거고 그 안에 쓰는 원소 그리고 그 원소가 포함될 땐 삼지창 쓸지 삼지창이 아니다 쓸지도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유한집합이라면 그 개수는 n자를 붙여서 쓰면 개수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도 배웠고 그 개자를 쓸 수 있으면 유한집합 개자를 못 붙이면 무한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걸 우리가 일명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냥 공집합 마크만 나오면 원소가 없지만 만약에 중괄호를 붙인 채로 요 마크가 들어오면 얘는 공집합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특수문자구나, 1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그냥 재미삼아 해볼까? 만약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얘 원소 몇 개라고 말해야 돼? 2개. 왜? 그 접시에 담았잖아. 접시에 담으면 얘는 원소라고. 그러니까 얘는 2개를 원소로 갖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아셨죠? 담아?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기억 하나 볼까? 우리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뭐 있지? 진짜 노가다로 다 쓰는 걸 뭐라고 말해? 원소를
나열하자.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야. 그 원소 그냥 진짜 다 손으로 써버려. 그래서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와, 너무 쓰기 귀찮아요, 선생님.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원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2, 4, 6, 8, 10. 선생님, 이거 짝수인데요? 1, 3, 5, 7, 9. 이거 홀수인데요? 이렇게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 수들을 나열한 거는 너무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 어떤 걸 제시해주자? 조건을 제시해주자. 그래서 조건제시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쁘게 그림을 이용해서 나타내 볼까? 그래서 무슨 그램?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엔 요 세 가지가 있고 학교 시험엔 얘가 탑이야. 얘가 무조건 나와. 조건제시법은 모든 집합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거고 얘는 언제 나오냐면 이거는 우리가 나중 시간에 배우는 집합의 연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일 거야. 왜? 우리가 나중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3개짜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린 이 그림 갖다가 뭘 찾을 수 있냐? 말 그대로 A와 B의 겹치는 부분엔 몇 개가 있네. A에만 있는 건 몇 개가 있고 B에만 몇 개가 있는 게 몇 개 있네. 이런 거 등등.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렸을 때 A와 B와 A 교비, A와 B와 C와 A와 B가 겹친다, B와 C가 겹친다, A와 C가 겹친다, A, B, C가 모조리 다 겹친다 등등등. 이 벤 다이어그램 갖다가는 그 그림에서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대부분 문장이 길수록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가 많고 문제가 짧을수록 조건제시법 쓸 때가 많다. 근데 그럼 원소 나열법은 정말 안 쓰나요? 정말 드물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너네들한테 초1 더하기 빼기 문제 내는 거랑 똑같아. 내가 너네들한테 초1 더하기 빼기 낼 필요가 있어? 없지. 그런 거랑 똑같은 수준의 문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조건제시법은 그 조건을 분석하는 해결법이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건제시법은 선생님이 지금 무슨 반 담임하고 있는지 알지? 아시다시피 저는 학기 중에는 상위반만 담당하고 방학 때만 어떻게 보면 상위반이랑 이제 개념반, 발전반과 개념반을 하고 있는데 발전이랑 개념은 솔직하게 말할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냥 반복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대부분 발전반이고 그거에 있어서 어렵고 자꾸 피하려고 하면 대부분 개념반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발전과 개념을 같이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너네들하고 발전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 한 장을 너네들은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계기에 방학 동안에 7, 8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나름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면 내가 공강이 좀 있어. 다른 선생님들은 너네도 공부하러 오면 어때? 대부분 수업 중이시지? 그러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래도 공강이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왔을 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야. 그러니까 최대한 저한테 와서 선생님들 아시잖아. 선생님 교무실에 있으면 맨날 허구나 내 옆에 누군가 앉아있어. 왜냐면 쟤는 대부분 발전반 애들이야. 응용반 아니면. 걔네들은 맨날 와서 질문해. 아는 것도 와서 질문해. 수업 끝나면 걔네들은 바로 나와. 선생님 아까 선생님 말했던 거에서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난 그거 하나 차이라고 봐. 성적 차이가 아니라. 아셨죠? 어차피 이제 1학기 끝났지? 이제 리셋이야. 공수2는 저 새끼들도 존나 못해. 쟤네들도 진짜 어지간히 못해. 그러니까 쟤네들은 근데 왜 발전반이에요? 그냥 1학기 때 그 태도가 좋았어서 2학기 때 태도 좋으라고. 그런 것 뿐이야. 쟤네들 잘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탁인데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면 돼. 아셨죠? 자, 그럼 조건제시법 한번 선생님이 좀 딥하게 설명해 줄게. 조건제시법이면 항상 써있는 문장이 있죠. A라는 집합은 이런 문장 많이 봤을 거야. X바 X는 해놓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집합 A는 자, 집합 대문자 A는 X라는 원소를 가져. 근데 그 X는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나오는 X를 가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집합 A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X바 X는 2Y 플러스 1이다. Y는 0, 1, 2다. 이렇게 나와. 그럼 얘들이 막 당황한다고. 저게 무슨 뜻이지? 막 모르는 문자 여러 개 나오고 막 식이 이렇게 써있으면 당황해. 그때 우리는 그냥 이 문장만 기억하면 돼. 집합 A는
X라는 원소를 가져. 근데 X는 이거에 의해서 나오는 X를 가져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저 여기 Y에다 뭐 넣어요? 0, 1, 2 넣으라네 라는 뜻이야. 그럼 Y에다 0 넣어볼까 민호야? 그럼 X는 뭐가 나와? 1 넣으면 뭐 나와? 3 2 넣으면 뭐 나와? 그러면 결국 1, 3, 5가 나오는 X값이고 그걸 원소로 가지니까 A라는 집합은 1, 3, 5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아무리 어렵게 바뀌더라도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발 조건제시법 발전반이든 응용반이든 난 똑같은 말해. 제발 부탁인데 조건제시법 보고 쫄면 어려우면 한글로 풀어봐 라고 해. 어떻게 해요? 집합 A는 X라는 원소로 가져. X는 이러한 규칙에 나오고 그 규칙은 요걸 적용시키면 돼 라고. 그러니까 한글로 해석해서 풀면 조건제시법이 의외로 쉽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조건제시법이 나와도 나는 해석을 해서 문제 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학원책으로 한번 가볼게. 학원책으로 가서요. 제가 집합 처음부터 복사해 드렸죠. 자, 선생님도 잠깐 책 좀 필게. 일단. 자, 페이지로 따지면은 우리 116쪽입니다. 우리 한번 했지만 한번 읽어볼게. 자, 집합.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그 말이 기준이야.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고 그 집합을 이루는 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한다. 그리고 원소면 엘리멘트의 앞 글자를 따와서 삼지창, 원소가 아니면 삼지창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0단어로 가르쳤냐면 여러분들 원소니까 이제 앞 글자 E 때문에 얘를 써야겠다라는 특징이 보이지.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C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쓰면 C 같지가 않지만 벌써 제가 힌트를 줬지만 얘는 E를 찌부린 거면 얘는 C를 찌부른 거라고 보면 돼. 근데 아시다시피 C는 0단어 뭐일 것 같아? 혹시 포함하다가 0단어로 뭐지? 포함하다? 그 화물차 중에 뒤에 엄청 큰 거 싣고 가는 차를 뭐라 그래? 컨테이너라고 하죠. 그 컨테인이에요. 컨테인이 포함하다인데 그 앞 글자 C를 따와서 이렇게 쓰는 거야. 아, 그럼 결국에는 E를 나타낼 땐 원소니까 삼지창. C는 원소가 아니잖아. 큰 차에 실려 있잖아. 하나의 집합이잖아. 왜? 그 컨테이너 열면 어때? 안에 엄청나게 물건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컨테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원소라고 하고 이 컨테이너 하나는 뭐라 그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왜? 그 컨테이너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는 언제만 쓸 수 있냐? 집합과 집합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제일 많이 헷갈리냐면 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막 나오는데 엉뚱한 데다가 삼지창 쓰고 엉뚱한 데다 이지창 쓰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삼지창하고 이지창하고 헷갈릴 만한 이유가 없다고 봐. 왜? 이거 0단어에서 온 건데 얘는 원소라는 단어고 얘는 포함하다라는 단어야. 0단어 뜻이 다른데 왜 원소에다가 이지창 써오고 왜 집합에다가 왜 삼지창을 써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탑재하고 있으면 되냐? 이쪽이 원소야. 이쪽은 집합이야. 이쪽은 집합이야. 이쪽은 집합이야. 그럼 자, 이거 내가 쉽게 애들한테 어제 응용반 설명한 거 말해줄게. 원소와 집합이면 집합이 갑이야. 얘는 을이고. 얘는 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갑과 을은 서로 위치 관계가 어때요? 명확하죠? 너가 위, 너가 아래. 그러면 무조건 삼지창을 쓸 수밖에 없어. 왜? 원소일 수밖에 없거든. 하지만 집합과 집합은 서로 갑과 갑 관계야. 그럴 때는 서로 어때? 위치가 대등하지. 그럴 때는 이지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선생님 저 삼지창이랑 이지창 쓰는 게 너무 헷갈려요. 그럴 땐 너가 오른쪽 왼쪽을 딱 봤어. 그랬더니 이쪽은 원소야. 너무 낮은 애야. 근데 이쪽은 겁나 큰 애야. 그러면 아, 이거는 무조건 삼지창 써야겠구나. 선생님 그럼 반대인 경우는 없나 봐요? 이쪽엔 이지창 쓰고 이쪽엔 삼지창 쓰는 경우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과 집합일 땐 이지창, 원소와 집합일 땐 삼지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밑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옆장이지. 자, 조건제시법은 이제 조건을 제시해서 여러분들한테 푸는 건데, 우리 요 밑에 얘들아, 얘 한번 봐봐. 얘 보면 2, 4, 6, 8, 10. 오, 선생님,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볼까요? 그러면 X바 X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어? 집합 A는 X라는 원소를 가져.
근데 x는 1 이상 10 이하라는 짝수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2, 4, 6, 80을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유한집합은 원소가 있을 유자에 한 개자, 끝이 있다. 유한집합. 원소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 나타낼 수가 없어요. 끝이 없네요. 그럼 무한집합이다. 하지만 공집합은 없을 무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네. 0, 개네. 개를 붙일 수 있네. 유한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그 개수를 뜻하는 건 넘버링, 번호를 붙인다 해서 앞에 n자를 붙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여기 있는 것들은 한번 선생님하고 후두두두 풀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1번 밑에 확인 문제 1번 한번 봐볼게. 확인 문제 1번.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밑에 확인 문제 중에 하나씩을 제가 풀 거고요.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억!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선생님 5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그럼 자연수는 명확하게 누구누구죠? 1, 2, 3, 4 기준이 있죠. 그럼 얘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내가 기억을 틀리게 만들 거면 무슨 단어를 싹 지우면 이 문제는 틀리지? 5보다 작은 자연수, 자연수를 지우면 되는 거야. 5보다 작은 실수의 모임.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겨. 아니, 5보다 작으면 얼마나 작은 게 작은 건데요? 4.9999999가 작은 거예요? 4.9가 작은 거예요? 이 작은 거에 대한 기준이 없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얘는 집합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니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산들의 모임이라고 했어. 그럼 물어볼게. 얼마나 높은 게 높은 거야? 기준이 있어? 없잖아. 왜냐면 100m 넘으면 높은 산, 50m가 100m보다 작으면 낮은 산, 이렇게 기준을 주면 100m보다 다 높은 걸 높은 거라고 하면 되는데 여긴 기준이 없어. 높은 산? 나는 뉴파인 2층이 높아. 그럼 난 이거 높은 산이야. 여기.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야. 근데 얘들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여기 대답하는 친구 있나 한번 볼까? 니은을 맞게 만들려면 진짜 소름 돋게 두 글자 딱 넣으면 바로 맞아. 이게 학교 시험에서 1번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때 난리 났던 문제가 있었어. 애들이 다 이거 집합 아니하고 다 아니라고 했는데 집합이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 자, 니은의 우리나라의 높은 산의 모임. 그렇지. 높은 산 앞에 가장이란 말 붙이면 돼. 근데 그럼 왜요? 가장이라는 건 뭐야? 탑! 하나지. 하나 쓰면 되거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슨 산이 있다라고 보면 돼. 이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비교할게.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얼마나 큰 건데? 180 넘어야 돼? 190 넘어야 돼? 300m 넘어야 돼?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들의 모임 하면 누구만 쓰면 돼? 여기서 제일 큰 애만 쓰면 돼. 한 명. 그럼 걔는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왜? 가장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한 명밖에 없을 거거든. 이해 가세요? 그거 잘 분석하셔야 돼요. 미음, 0에 가까운 수의 모임이래. 자, 물어볼게. 가까운 게 얼마나 가까운 건데? 0.99, 0이라 그랬지? 뭐라고 말해야 돼? 0.000000001이라고 해야 될지. 마이너스 0.00000000001이라 해야 될지. 얼마나 가까운 게 가까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얘도 틀렸겠지. 이해 가십니까? 리을 한번 봐볼게. 10보다 작고 10보다 작은 16의 양의 약수의 모임. 어때? 딱 명시돼 있지. 누구라고 말하면 돼? 1, 2, 4, 8. 딱 요것만 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명확하네. 리을은 집합이고. 미음, 부등식. 야, 요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미음 보니까 부등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요 x값들을 찾아달래. 그럼 물어볼게. 야, 저 x에 뭘 넣을 수 있을지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 근데 이거 공교롭게도 무슨 식이지? 완전 제곱식이야. 오케이 말이 선생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아래로 볼록인 요런 2차 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해 볼게. 자, 물어볼게. 0보다 작은 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0일 땐 누구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땐 x는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2밖에 없으니까 얘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겠네. 그래서 미음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야, 이거 숙제하기도 손 아프다. 밑에 2번 5초 컷 시작. 2번 문제 5초 컷 5초 컷 1 문제 막 타이머 태고 할 거야 막 2 3 4 5 다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들의 모임이래. 누가 집합이 아니야? 3번. 얼마나 귀여운 게 귀여운 건데. 막 와서 애교 떨면 귀여운 거야? 무시하고 가면 안 귀여운 거야? 그런 거 없지. 뒷장 넘어가도록 할게. 자, 3번 한번 봐볼게. 자, 3번 문제 보면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5와 서로소래요. 자, 우리 15와 서로소면 우리 서로소 개념이 뭐예요? 1을 제외한 약수의 배수가 겹치지 않는 소를 서로소라 그래. 그럼 일단 15를 소인수분해 해볼게. 몇 번 문제지? 3번 문제지. 우리 15를 소인수분해 하면 뭐 나와? 1, 3, 5, 15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고르면 되냐면 저 1을 제외한 3의 배수, 5의 배수, 15의 배수가 아닌 걸 체크하면 돼. 아닌 거. 그럼 물어볼게. 20 이하 중에 3의 배수에도 안 들어가고 5의 배수에도 안 들어가고 15의 배수도 안 들어가는 숫자 한번 말해볼까? 뭐라고 쓸 수 있어? 20 이하의 자연수. 2, 4, 5 안 되고 6. 6 안 돼. 3의 배수니까 7. 점점점 엄청 많겠다. 막 19도 들어가고. 이해 가시죠? 그럼 요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원소이다 아니다만 표시하면 돼. 자, 가볼게. 1번. 1은 삼지창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서로수. 미안. 여긴 1이 없으니까 여긴 1이 들어가야 돼. 미안. 안 써줬네. 1 있죠? 그럼 1번은 맞네. 2번. 3은 원소가 아니다. 없지. 여기 3 없잖아. 오케이. 3번. 9는 원소이다. 큰일 났지? 9 없어야지. 왜냐면 여기 3의 배수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9 쓰면 안 되잖아. 답은 그냥 바로 3번이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한 문제. 야, 나 이거 은선쌤한테 배웠나? 너네 5번 문제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하고 내가 절대 안 틀리는 방법 알려줄게. 5번 시작. 야, 이거 배웠으면 짱인데. 5번. 이거 내가 다시는 안 틀리는 방법 알려줄게. 5번.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자, 혹시 틀리신 분들은 진짜 오늘 뒤로는 절대 안 틀릴 거야. 내가 장담할게. 우리 아들이 있거든. 아들이 태우거든. 내가 태우 걸게. 난 가끔 문제 풀 때 엄마, 아빠 태우 다 걸거든. 오늘 이후로 절대 이 문제 안 틀릴 거야. 태우는 몇 살이냐면 아직은 이열즈를 못 써요. 11month입니다. 11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제 막 걸으려고 이제 준비 중이고 요즘 과일을 많이 처먹는 애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제가 태우 걸고 내가 장담할게요. 오늘 이후로는 절대 안 틀려. 자, 물어볼게. 먼저 5번. 답 몇 번이에요? 뭐라고? 4번이야. 혹시 틀리신 분 빨리 손 들어. 틀렸어? 내가 다시는 안 틀리는 방법 알려줄게. 왜냐면 5번은 있잖아. 그냥 레벨에 상관없이 틀려요. 그 개념을 안 알고 있으면. 자, 가볼게. 제가 이 문제 갖다 설명 안 할 거야. 내가 그냥 만들어 볼게. 자, 요렇게 생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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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생긴 거. 자, 간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3지창이야, 2지창이야를 물어볼 거야. 물론 여긴 지금 2지창이 없지만 2지창도 같이 가르쳐 줄게. 그럼 뒤에 가서 안 가르쳐도 되니까. 자, 물어볼게. 민호야, 아까 3지창은 언제 쓸 수 있다 그랬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 때? 원소와 집합을. 2지창은 언제 쓴다 그랬지? 집합과 집합일 때야. 그럼 자, 물어볼게. 자, 2지창 쓸까? 3지창 쓸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은 나한테 3지창이라고 말해야 돼.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좀 이따 배우면 2지창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아직 2지창을 안 배우신 여러분들은 일단 저한테 3지창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자, 한 번 더 갈게. 3지창 써, 2지창 써? 3지창 써. 왜? 얘가 나왔잖아. 3지창. 자, 3지창 써, 2지창 써? 3지창 써. 근데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3지창이라고 말해야 돼. 왜? 좀 이따가는 둘 다 쓸 수 있어. 3지창도 쓸 수 있고 2지창도 쓸 수 있어. 자, 지금은 3지창 맞아. 자,
몇 지창 쓸 수 있어? 그렇지. 못 쓴다고 해야 돼. 못 쓴다. 왜? 얘가 나오려고 하면 요 안에 5가 있어야 되거든. 아, 선생님 여기 5 있잖아요. 근데 5는 벌써 접시에 담겨 있어요. 그 말 뜻은 이미 접시에 담겨 있는 건 그 안에 것만 음식을 줄 수는 없어. 음식을 내가 서빙하러 와서 그 안에 있는 음식만 잡아서 사람한테 줘. 돼, 안 돼? 안 되지. 접시채 줘야 될 거 아니야. 애초에 괄호에 갇혀 있는 놈은 애초에부터 괄호가 붙어 있는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면 나올 때도 그대로 붙여서 나와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드디어 삼지창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아직 이지창을 안 배운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하면 되냐면 우선 요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고3 때까지입니다. 바로 자, 그대로 나오면 무조건 삼지창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르치세요? 좀 이따가 그대로 안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대로 나오냐 그대로 안 나왔냐만 구분하면 삼지창일지 이지창일지 헷갈릴 일이 없는데 이 문장을 안 기억하고 있어. 이 문장 기억하면 고3 때까지 이제 이 3, 4, 5번에 대한 문제 틀리면 내가 태호를 걸게. 우리 태호를 위해서라도 틀리면 안 돼. 무조건이야. 내가 장담할게. 그대로 나오면 삼지창, 좀 이따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를 적용시켜서 나오면 이지창이거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5번 문제 한번 봐볼게. 5번 문제. 1번 그대로 나왔잖아. 그럼 삼지창. 2번 그대로 나왔잖아. 삼지창. 3번 그대로 나왔잖아. 삼지창. 4번 큰일 났네. 왜? 선생님 1이 나왔는데요. 괄호를 붙여놨어요. 그렇지. 이제 얘들아 잡아. 4번을 옳게 고치려면 이거 이지창으로 바꾸면 정답이야. 이게 황당하지. 이거 그냥 이지창으로 바꾸면 정답인 거야. 근데 이지창으로 바꾸려면 결국에는 괄호를 붙여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좀 이따가 우리 부분집합 배울 때 할게. 아무튼 답은 그래서 4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뒷장 넘어가 볼게. 자, 7번 한번 나랑 해볼게. 7번 한번 볼까? 7번. 자, 7번 문제 보시면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는 조건제시법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조건제시법이 가장 아이들이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m은 5보다 작은 자연수다. 자, 우리 아까 조건제시법 어려울 때는 뭐로 풀자? 국어로 풀자고. 간다. 집합 A는 X를 원소로 가져. 그 X는 이 규칙에 의해서 나온다. 근데 이 규칙은 m값에다가 5보다 작은 자연수를 넣으래. 그러면 1 넣으면 뭐 나와? 2. 2 넣으면 뭐 나와? 2a승 4. 3 넣으면 8. 4 넣으면 16. 나 2, 4, 8, 16 찾았네. 그게 바로 집합 A의 원소다. 그래서 A는 2, 4, 8, 16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제 조건제시법이 원소날법으로 바뀐 거야. 얼마나 쉬워. 1번 2는 그대로 나왔냐? 네, 삼지창. 2번 3 있냐? 없는데요. 답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3은 없잖아. 4 있냐? 네. 8 있냐? 네. 32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써줬잖아. 답은 2번이 되겠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나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 8번 시작. 8번. 요것도 사실 한 10초 컷이면 나오는데 자, 끝내볼까? 자, 8번. 그러니까 너네들이 보기 1, 2, 3, 4, 5번을 읽고 1, 2, 3, 4, 5라는 원소가 나오면 정답이야. 1번 5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2번 1과 5, 4 큰일 났다. 우리 국어적에서 4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 1과 5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2, 3, 4만 말하니까 정답은 2번으로 바로 나오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제시법은 좀 국어도 잘해야 되는 것도 맞아.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근데 이렇게 조건제시법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쁘게 나오면 땡큐 베리 감사하면 되는데 꼭 10번처럼 나와요. 10번처럼. 10번도 근데 제발 한글로 분석하세요. 한글로. 제가 조건제시법은 틀리면 국어를 못한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야. 10번 가볼게. A는 2랑 3을 원소로 갖고 있어. 근데 B라는 집합에 대한 조건제시법을 제시해줬어. 첫 번째, B라는 집합은 2x 빼기 y 더하기 3을 원소로 가져. 큰일 났다, 야. 와, 이걸 원소로 갔는데.
이걸 원소로 갔는데, 근데 이 식은 어떤 규칙에서 나오냐면 x는 a의 삼지창 원소고 y도 a의 원소야 라는 뜻이야. 자, 다시 한 번 더. 이거 좀 어렵지? 다시 분석해 볼게. b라는 집합은 2x 빼기 y 더하기 3을 원소로 가져. 근데 이 원소가 뭔데요, 선생님? x a 집합에서 하나 뽑고 a 집합에서 하나 뽑아서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갖는다는 거야 라는 거야. 그럼 너네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서 두 개 뽑아. 여기다 넣어서 나오는 값 써. 끝. 그래서 b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담아. 2 넣으면 몇 나와? 4에서 2 빼면 2 더하기 3은 5. 3 넣었어. 4에다가 3 빼래. 1 더하기 3은 3 넣었어. 뭐 나와? 6에서 3 빼래. 3 더하기 3은 6. 2 넣었어. 6에서 2 빼. 4 더하기 3은 끝이야. 4, 5, 6, 7 원소로 가지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문제가 뭘 구해달래? 그때 B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구해달래. 11 더하기 11. 답은 22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언니, 그럼 저 질문 있습니다. 뭐, 이거 꼭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 아니, 선생님, X, Y에 같은 거 구해도 돼요? 같은 거 넣어도 돼요? 선생님, 지금 여기다 2 넣으시고 3 넣었는데 그것도 됩니까? 일단은요, 요 뒤에 X랑 Y가 다르다란 말이 안 써 있으면 같은 거로 써도 된다는 게 우리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같은 거 안 돼!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1 3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같은 거 안 돼! 라고 써 있으면 2 3 2 이렇게 두 개밖에 못 넣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요거 써 있다 안 써 있다 당황하지 말고 안 써 있으면 우리는 같은 걸 넣어도 된다가 규칙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한 문제만 풀어볼게. 11번 시작. 11번. 헷갈릴 땐 한글로 풀라 그랬어. 한글로 한번 조건제시법을 분석해보자. 자, 지금 풀고 있고. 선생님 문제 쓰면 끝낼게. 문제 쓰면 시작할게. 자, 끝냈어. 가볼까?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S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가져. 근데 그 X는 A랑 B를 더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A, B 알아요, 선생님? A는 대문자 A 집합의 원소고 소문자 B는 대문자 B 집합의 원소야 라는 거야. 그럼 지금 아까 요 문제랑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는 X, Y 뽑을 때 같은 집합에서 뽑았으니까 여기서 두 개를 막 뽑으려고 노력했다면 얘는 함부로 여기서 두 개 뽑으면 안 돼. 무조건 A는 A 집합, B는 B 집합에서 각자 하나씩 차출해서 더하라는 거야.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마1 빼면 마1. 마2 빼면 0, 마1 뽑으면 0, 마1 뽑으면 1, 0, 1, 0, 2. 그래서 이렇게 원소가 4개 나오는 집합을 S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문제가 뭘 구해달래? 다 더해줘. 답은 2가 정답이 되겠지. 이해 가서 이제 조건제시법 안 어렵죠?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을 처음 보면 문장이 너무 많아.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수학이라는 게 문제가 길수록 난이도가 어려울까? 문제가 짧을수록 난이도가 어려울까? 너네들은 거꾸로 생각하더라고. 문장이 길면 문제가 어려운 거래. 그거는 얘들아 수학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 왜 문제를 길게 줬을까? 이해 못할까 봐요. 이해 못할까 봐 하나하나 주저리 써준 거야. 근데 문제가 짧잖아. 그럼 뭔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 와, 이 문제 풀렸는데 이런 성질들 다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네. 모든 성질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짧은 문제 안에서 내가 생각해낼 게 많다라는 거거든. 근데 문제가 길면 나 실수할까봐 이거 줬구나. 실수할까봐 또 이거 힌트 줬구나. 실수할까봐 이거 힌트 줬구나. 그래서 오히려 얘들아 모의고사 보면 어려운 4점짜리 모의고사일수록 문제가 짧아요. 쉬울수록 미안 거꾸로 그치 문제가 어려울수록 짧아요. 그리고 문제가 긴 것들이 있죠. 대부분 쉬워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림을 주는 것도 얘들아, 그림 주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그림 주면 쉬운 거야. 왠지 아세요? 대부분 그림 준 문제 봐봐라. 옆에 이미 글로 써 있거든. 근데 그림 못 그릴까 봐 그림 그려준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그림만 보고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림 있지, 글도 있지, 그 글을 분석하는데 너무 어려워해서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이번에 우리 공수투 할 때는 그냥 어렵든 쉽든 그냥 하자라는 생각만 하면 돼. 제발 나와. 내가 도와줄 때 나와, 얘들아. 내가 도와줄 때 안 나와서 성공한 애는 없었어. 선생님도 14년째 학원 강사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대부고가 벌써 올해로 5년 차거든. 선생님은 자사고부터 일반고까지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정해져 있거든. 솔직히 너네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보여. 얘 몇 등급, 얘 몇 등급. 근데 얘가 점점 내가 예상했던 등급보다 올라가. 그럼 대부분 그 아이의 학습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 근데 이 새끼 2등급, 3등급일 것 같은데 진짜 4등급 나오잖아. 신기하게 4등급 나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 맨날 숙제도 일단 개판. 거기다 뭐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 대부분 문제 풀 때 졸아. 시험 볼 때도 자는 애들 꼭 있거든, 실제로. 그런 애들 대부분 성적 뻔하거든. 그치, 승우야? 승우는 겨울방학부터 나랑 해왔으니까. 자, 가볼게.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12번 한번 가볼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분류하고 개수 좀 적어줘.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유무. 개자 붙일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야. 물어볼게. 8보다 큰 짝수. 개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 무한집합이지. 너무 많잖아. 너 몇 개라고 할 거야, 담이? 죽을래? 너 8보다 큰 짝수 오늘 다 적어놓고 가. 내 책상 위에다가 몇 개인지, 알았지? 자, 2번. 10 이하의 소호수. 2, 3, 5, 7. 4개밖에 없네. 개자 쓸 수 있네, 유한집합.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홀수. 자, 물어볼게. 있어, 없어? 없는데 무한집합이라고 쓴다니까? 왜? 없을 무자가 떠올라서. 안 된다고. 0, 개 없잖아. 개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한집합이야. 4번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유리수. 야,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유리수가 몇 개일까? 무한개야. 애들이 유리수라고 하면 2를 말하는 경우 많거든. 유리수는 분수를 뜻합니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유리수는요, 몇 개가 나오냐면요, 1.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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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얘는 무한집합이다라고 보면 돼. 근데 그럼 얘 유한집합으로 선생님이 바꿔보세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정수. 이러면 뭐밖에 없어? 2. 그러니까 얘는 한 개잖아. 그럼 유한집합이겠지. 근데 얘는 유리수라고 하면 요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점들을 다 계산하라는 거니까 너무 많다. 답은 무한집합이 되겠지. 뒷장 넘어가 볼게. 너무 재밌지, 얘들아? 자, 가볼게. 14번 가볼게. 14번에 이거 1번 틀리면 너무 황당한데 14번에 1번 봐봐. 맞아, 틀려? 틀리대. 나 그냥 선생님 그냥 그만둘래. 14번에 1번 맞아, 틀려? 맞잖아. 공집합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답 1번이야. 자, 물어볼게. 2번 맞아, 틀려? 틀리지? 그럼 고쳐보자. 수학 잘하려면 옳은 거 찾으셔야 하면 틀린 것들 고치면 대부분 실력 많이 늘거든. 2번 고치면 몇으로 고쳐야 돼? 그렇지, 1. 한 개. 3번 몇 개로 고쳐야 돼? 100개. 그렇지. 이거 4번 실수 존나 많이 하거든. 4번 답 몇? 1. 이거 1, 2, 3에서 1, 2 빼서 3으로 말한 새끼 진짜 많아. 근데 그게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야. 빨리 풀다 보면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해. 얘는 3개에서 2개 빼는 거니까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은 1로 고쳐야겠지. 5번 4의 양의 약수 1, 2, 4면 NA는 1, 2, 4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3이라고 써야겠지. 개수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이해 가세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혹시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나갔어? 은선쌤이랑? 너네 은선쌤 반 아니었어? 저번에? 넌 안 나왔어? 그래. 근데 오늘 설명 듣는 거 어려워? 괜찮아? 저번에 어디까지 나갔어? 민호야? 여기 집합의 포함 관계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오케이. 넘어갈게. 할게. 안 왔던 친구도 있으니까 여기부터는 진짜 천천히 핵심을 잘 찔러서 해줄게. 자, 가보자. 왜냐면 선생님은 방학 전까지 집합만 나가면 돼. 방학 전까지. 근데 그렇게나 많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집합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또 이 책 풀었다고 또 자신감 얻으시면 안 돼요. 이 책의 한 100만 배입니다. 실제 학교 시험은 집합이. 여러분들 공수원 할 때 제일 먼저 무시했던 단원이 어디예요? 다항식의 연산 아니었어요? 다항식의 연산 많이 무시했죠. 하지만 다항식의 연산 어려웠죠. 곱셈 공식이나 이런 쪽. 똑같아요, 집합도.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124쪽 보시면 포함 관계입니다. 근데 벌써 포함, 영단어 아까 뭐라 그랬지? contain. 따라서 이 포함 관계라는 건 이지창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하셨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포함되어 있다는 이지창, 누군가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다 그러면 삼지창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라는 집합이 B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지창을 쓰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가장 기본값은 진짜로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림을 떠올리면 돼.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나? 당연히 봤을 거야. 물건 사면 영수증 봤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를 사면 여러분 당연히 얼마를 지불하면 돼요? 1,000원 지불하면 되죠. 근데 혹시 그 영수증 보셨어요? 영수증 보면 그 물건 값이 1,000원인가요? 아니에요. 물건 값이 1,000원이 아니라 그 밑에 봐봐. 그러니까 이 물건의 값은 94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부가세 60원. 그래서 밑에 1,000원. 그리고 부가세 포함 가격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1,000원 안에는 물건 가격과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이 포함돼서 1,000원이라는 거야. 그럼 결국엔 우리는 세금이라는 값이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C라고, 즉 컨테인이라고 쓸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진짜 1,000원 안에 어때요? 세금이 그 안에 60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C자를 쓸 수 있을 때는 두 집합에 어느 누군가에 들어가 있을 때는 다 C를 쓸 수 있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B 집합 안에 소문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 그럼 물어볼게. 얘와 얘의 큰 차이점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 차이야.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 이건 집합이라는 거고, 안에 동그라미 없이 그냥 A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는 뭐다? 원소라는 거지. 그래서 그림만 보고도 얘는 진짜 A가 B한테 들어가 있네요. 근데 얘는 A가 대문자 B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집합이 아니라 원소로 들어가 있으니까 삼지창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봐볼게. 부분 집합. 집합 A가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우리는 A가 B한테 이지창 또는 B가 A한테 이지창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 부분 집합의 성질을 보시면, 자, 1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그 1번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건 있잖아. 우리 별표 한 100만 개 치시고요. 거기다 옆에다 이렇게 별표 쳤잖아? 그럼 밑줄 쳐놨잖아?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땡땡. 진리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진리. 얘들아, 우리 진리가 무슨 뜻이야? 진리.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물어볼게. 지구는? 자, 이거 바꾼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가 나타나서 지구는, 물론 지금은 뭐 과학자 밝혀서 조금 타원형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지구는 둥글다. 바꾼 사람 없어. 무조건 맞는 말이니까. 또 하나, 2는 짝수다. 무조건 맞지. 이렇게 무조건 맞는 거는 우리가 진리라 그래.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사람이라는 집합이 있었어. 사람 안에 부분을 말해볼래? 머리, 다리, 팔, 등. 이거는 우리가 집합이라고 말해. 부분 집합. 왜? 사람의 부분을 뜻하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 안에 머리라는 부분 집합, 다리라는 부분 집합, 팔이라는 부분 집합이 있는 거야. 또 머리 안에 또 원소가 뭐가 있겠어? 예를 들면 눈, 코, 입 등등등. 다리 안에 발가락, 무릎,
정강이 뼈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은 머리의 원소라고 하고 머리는 사람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사람 안에 머리는 부분집합이니까 이지창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해가? 그리고 그 머리 안에 만약에 눈이 원소라고 하면 사람 안에 눈은 원소니까 삼지창을 써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리고 쭉 부분 다 적다 보면 맨 마지막엔 뭐도 있냐? 사람도 있어. 따라서 사람은 사람에게 부분집합인 거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 말해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뭐가 있냐? 바로 공집합도 있는데 이건 사람한테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진리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고 바뀌지 않는 사실이니까 무조건 항상 참이야.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냈어. 잘 봐. A라는 집합이 1, 2, 3이 있었어.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1은 A의 삼지창이야, 이지창이야? 삼지창, 이지창. 삼지창. 왜? 그대로 나왔잖아. 아까 그대로 나오면 몇 지창이라 그랬어? 왜? 원소니까. 이거 맞아. 참이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가? 이해 안 되면 멈춰. 나 오늘 진도 많이 나갈 생각 없어. 4는 A의 원소야? 그러니까 몇 지창 쓰면 돼? 삼지창이 아니다라고 쓰면 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거지.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1이 나왔는데 괄호를 붙여서 나왔어. 우리 괄호 붙여 나오면 얘는 갑자기 위치가 승격이 돼. 무슨 뜻이냐? 원소에서 집합으로 승격이 되고 얘는 이 1, 2, 3에 뭐라고 부른다? 부분집합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아시다시피 아까 집합과 집합일 때는 서로 위치가 똑같을 때 갑과 갑일 때는 몇 지창 쓴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2지창을 쓰면 되는 거야. 한 번 더. 1, 3. 2지창, 3지창? 2지창. 왜? 얘가 나오면서 괄호도 붙여놨고 집합이니까 부분집합이다. 2지창을 쓰면 되거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아까 배웠던 거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하자면 아까 뭘 가르쳤냐면 그대로 나오면 삼지창. 이건 아까 가르쳤던 거고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추가할 건 괄호를 붙여 나오면 몇 지창? 이제 2지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 이것만 할 줄 알면 이제 아까 내가 태울 걸고 틀린다는 문제 있지. 태울 걸고 절대 안 틀리게 해주겠다는 거. 이제 다시는 안 틀릴 거야. 간다. 1. 이게 이제 고난도로 올라갑니다. 자, 요런 집합이 있었어. 자, 너네들은 3, 2, 안 돼요. 틀렸어요. 이딴 것만 말하면 돼. 자, 간다. 1번. 1. 야, 이거 바로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이제? 2지창, 3지창. 어우, 맞아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렇지. 2번. 자, 이제 슬슬 올라간다. 2지창, 3지창. 아,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 둘 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왜 둘 다지? 잘 봐. 얘가 그대로 나온 거면 몇 지창이 맞아? 하지만 얘가 나오면서 뭐 붙여 나왔어? 괄호 붙여 나왔잖아. 괄호 붙여 나오면 아까 몇 지창 했어? 2지창. 그럼 얘는 둘 다 되는 거야. 이해가? 이제 머릿속에 좀 쓰나? 자, 3번. 야, 이거 대답하면 되는데. 자, 몇 지창? 둘 다면 이거 이해한 거야. 왜냐면 얘가 나온 거면 그대로 나왔으니까 몇 지창? 3지창이지.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거 2지창은 왜 맞아? 진리. 무조건 맞다고. 무조건. 모든 거 지구상에서 모든 집합을 다 갖고 와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2지창이라는 무조건 참이야. 발예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기억, 니은, 디귿을 푸는데 공집합 나오고 집합 나오고 이지창 나오면 의심하지 마. 무조건 정답이야. 걔는 무조건 참이야. 이해가? 자, 하나 더 해볼게. 이지창, 삼지창?
그렇지. 둘 다라는 게 이제 보여야 돼. 왜? 아, 선생님 얘가 그대로 나오면 원소니까 삼지창이고요. 얘가 나오면서는 괄호를 붙여서 나왔으니까 집합이니까 이지창이네요 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알겠죠? 언제 이지창 쓰고 언제 삼지창 써야 될지. 자, 하나 더. 너무 이제 이것만 했나? 예. 그렇지. 그대로 나왔잖아요. 삼지창. 자, 그 다음. 예. 예. 갑자기 물음표가 던져지죠. 뭘까요? 자, 보기 1번 이지창, 보기 2번 삼지창, 보기 3번 틀렸다. 틀렸다야.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얘는 이미 접시에 2, 3이 같이 담겨져 있어. 근데 여기서만 하나 음식 빼가지고 주면 돼? 안 된다고. 얘는 한 몸이야, 얘들아. 한 몸인데 거기서만 2만 쏙 빼갖고 나온다?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얘는 애초에 아무것도 못 쓴다가 정답이야. 자, 간다. 또. 조금 난이도 올린다잉? 이지창, 삼지창. 그렇지. 그대로 나왔잖아. 이지창, 삼지창. 이지창. 자, 지금 뭐 대답이 많이 안 나. 이지창, 삼지창. 이거 괄호가 2개씩 있는 거야, 지금. 이지창, 삼지창. 이지창, 삼지창. 자, 보기 1번 이지창, 보기 2번 삼지창, 보기 3번 틀렸다. 틀렸다 한 명. 또 1번이 이지창이었나? 이지창. 또 3번 틀렸다. 또 틀렸다. 답은 이지창입니다. 왜일까요, 얘들아? 잘 봐. 얘가 뭐야 이거 1, 2였네. 미안. 틀렸다. 틀렸다. 3번. 아, 내가 이걸 내려고 했는데. 에이, 머릿속 그렇다. 이걸 내려고 했는데 진짜 잘못 봤어. 씨. 이지창, 삼지창. 아, 그렇지. 이제 이지창인 거 확실하게 됐어. 왜? 얘가 나오면서 뭐 붙여서 나왔으니까? 괄호 붙여 나왔으니까. 마지막 10번까지 채우자. 이지창, 삼지창. 이지창. 왜? 얘가 나오면서 괄호를 붙여서 나왔으니까. 아, 선생님, 그럼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얘가 나오면서 괄호를 2개는 못 붙이나요? 못 붙입니다. 괄호는 무조건 한 세트밖에 못 붙여. 그러니까 이게 괄호를 2개 붙였다가 아니라 하나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붙었으니까 집합이다. 그래서 얘는 이지창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부분집합을 배웠으니까 오늘 딱 나 부분집합까지만 나가면 승리야. 자, 부분집합은 그럼 선생님 직접 못 구합니까? 라는 건데 부분집합도 다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 선생님, 우리 사람의 부분 말해봐. 팔, 다리, 너 다 말할 수 있지. 그것처럼 1, 2, 3의 집합에 부분집합을 쓰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다 쓸 수 있어야 돼. 노가다는 한 번은 뛸 줄 알아야 돼. 자, 노가다 한번 띄워볼게. 1, 2, 3 안에 부분적으로 누가 있어? 1. 근데 내가 물어볼게. 1을 쓸 때 그대로 쓸까? 아니면 괄호 붙여서 쓸까? 왜?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집합은 항상 접시에 담아서 나와야 돼. 원소는 접시가 없어도 되지만. 따라서 1, 또 2, 또 그리고 1, 2, 또 그리고 마지막 1, 2, 3. 그래놓고 틀린다고. 여기 뭐가 빠졌지? 그렇지. 진리가 빠졌잖아. 진리는 무조건 그냥 따라서 나오는 거라고. 이거. 그래서 8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근데 선생님 이거 배웠죠? 저번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자, 물어볼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배웠어요? 2에. 그치. 원소개수승이지. 근데 그거를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럼 헷갈리고 나중에 시험장에 생각 안 나면 어떡해? 그럼 나중에 이런다니까? 제가 그 공식을 까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공식으로 가르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공식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공식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곱셈 공식 지금 다 까먹었죠? 3개짜리 전체 공식 기억나요? 왜? 공식의 특성이 까먹을 수 있다예요. 이해하지 않고 공식을 외우며. 얘도 똑같아요. 저 이거 공식처럼 안 가르쳤어요. 그대로 나오면 원소니까 삼지창. 그대로 아니라 괄호를 붙여 나오면 집합이니까 이지창이다. 이건 공식이 아니야. 이해를 시킨 거야. 그럼 얘 봐.
얘도 부분집합이야. 근데 내가 이걸 언제 선생님 다 써보고 아니면 공식을 암기해서 합니까? 만약에 시험장에서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봐. 요 부분집합들을 보면 물어볼게. 1.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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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고 들어갔고 안 들어갔어. 그치? 2. 안 들어갔고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갔어. 3.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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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 그럼 얘들아 봐봐. 각각의 원소는 부분 집합 안에 쓸 때 뭐 아니면 뭐밖에 없어. 선택권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밖에 없어. 그러면 1 입장에서 들어갈래 말래 몇 가지? 2 입장에서 들어갈래 말래 몇 가지? 3 입장에서 들어갈래 말래 몇 가지? 그럼 결국 각각의 원소는 다 몇 가지씩이 있어? 그럼 결국 그 사건들은 결국 두 가지의 사건을 나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의 몇 승? 3승. 그래서 답이 8가지가 나왔던 거야. 이해가? 2의 n승이 아니라 각각의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밖에 없어서야. 근데 왜 그냥 2의 n승 가르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설명합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아니라 3의 n승 공식이 있어요. 3의 n승. 왜요? 근데 3의 n승은 또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건 공식이 아니야. 이걸 왜 이게 두 가지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만 이해하면 왜 3, 3, 3, 3이 왜 나오는지 알아.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A, B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원소가 1, 2, 3, 4, 5, 6이래. 근데 여기에 3이랑 4가 들어가 있어. 그럼 3, 4 지웠어. 그러면 1하고 2하고 5하고 6은 어딘가엔 적을 거거든? 근데 적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달래. 적을 수 있는 순서상. 그럼 물어볼게. 1 입장에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바깥에.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아까 얘는 1 입장에선 들어갈래 말래밖에 없었어. 근데 얘는 들어가더라도 A에 들어갈까? B에 들어갈까? 아예 A, B 둘 다 싫어. 나 밖에 있을래. 3가지. 2도 3가지. 5도 3가지. 6도 3가지. 그럼 얘 답 몇 가지예요? 3에 4승. 그래서 답이 81가지예요. 실제로. 이건 공식이 없다니까요. 어느 문제집을 다 찾아봐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공식이 3의 n승이다. 이런 공식 존재하지 않아요. 저도 이거 공식으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각각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가지니까 3, 3, 3, 3에서 3가지, 3의 4승이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게 3의 4승이 아닐 때가 있나요?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요 바깥엔 있을 수 없어. 그럼 1 입장에서 몇 가지? 2도? 3도? 5도? 6도? 2안. 그럼 얘는 2의 몇 승? 답이 16이야. 또 조건을 주는 거야. 여긴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여긴 짝수 뭐다? 요거 살릴게. 요거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짝수 뭐다? 여기 홀수 뭐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럼 물어볼게. 1이 갈 수 있는 데는 어디야? 여기 아니면 여기야. 2가지. 미안. 짝수가 뭐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2가지. 2가 갈 수 있는데 2가지. 5가 6도. 그리고 또 2의 4승인 거야. 얘 하나 없으면 또 답이 달라지지. 왜? 짝수만 못 오니까 여기는 홀수들은 다 3가지 갈 수 있고 짝수는 2가지고 이렇게 문제 푸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부분집합을 구하는 공식은 각각의 원소가 들어갈래 말래 밖에 없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원소 개수만큼 곱하면 된다. 이해 가셨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문제 읽고 가볼게. 자, 서로 같은 집합 한번 가볼게. 자, A와 B가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되어 있고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면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여기 민호로 할게. 민호는 아빠의 자식인가요? 근데 엄마의 자식이기도 한가요? 그쵸? 그럼 민호는 아빠한테도 포함되어 있고 엄마한테도 포함되어 있으면 아빠, 엄마는 같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것처럼 누군가가 얘한테도 포함되어 있고 얘한테도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서로가 같은 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자, 근데 서로 같지 않을 때는 A와 B가 다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 여기까지만 나갈 거야. 요 부분 집합까지만 나갈 거야. 자,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나온다 이거.
근데 진부분집합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저 진 뒤에 글자가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 뭘까? 진짜 부분집합이에요. 진짜 부분집합. 그럼 선생님, 제가 배운 건 가짜였나요? 하나가 가짜야. 뭐냐면은 아까 우리 말했지만 잘 봐. 담아. A, B, C면 부분집합의 총 개수가 몇 개 나오지? 그렇지, 8개. 머릿속에 8개 한번 읊어봐. 뭐? A, B, C, A, B, B, C, A, C, A, B, C, 공집합. 이렇게 8개 나왔거든? 근데 그 부분집합들 중에서 혹시 마지막 거 한번 떠올려 볼까? 마지막 거 보면은 A, B, C 다 들어간 거 있지. 그럼 지금 보면 얘가 8개라는 건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8개 적어봤더니 맨 마지막에 A, B, C에서 끝났지. 얘가 가짜야. 얘는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요 안에서는 부분집합이지만 사실 얘는 속마음은 아, 나 사실 부분집합 아닌데 라고 해서 진짜라는 말이 붙는 순간 얘는 얘를 싹 지워줘.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몇 개 나오겠어? 7개 나오겠지. 왜? 이 전체 개수에서 누구만 빼면 되니까. 자기 자신. 그래서 공식이 여러분들이 맨날 외웠던 2의 n승이 부분집합이라면 얘는 2의 n승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 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진부분집합 개수가 부분집합 개수보다 많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자기가 막 계산을 해봤더니 진부분집합이 오히려 부분집합보다 많이 나와.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다시 풀어야 돼. 빨리 검토를 한다든가. 무조건 개수는 얘가 더 많아야 돼요. 근데 같을 수 있나요? 없어요. 무조건 부분집합이 많아야 됩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자, 저 진도 이제 끝났어요. 이제 문제만 풀면서 다시 머릿속에서 우리 복습하면 돼요. 여러분, 내일 수학책 안 보면 50% 날라간다. 오늘 배운 거. 내가 장담할게. 그 인터넷에 쳐보세요. 학습의 기억력이라 그래서 공부한 지 그 시간에 따라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배운 게 100%면 1시간이 10%인가 날라가요. 그리고 3시간이 됐을 때가 30%인가 날라가요. 그리고 12시간인가가 지났을 때가 거의 반토막 됩니다. 거의 반토막.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면 원데이가 되면 거의 한 마이너스 70%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내일 숙제를 할 겸 아니면 복습을 할 겸 아니면 난 좀 더 다시 공부를 해봐야지라고 책을 피는 순간 못해도 100%에서 70%까지 날아갈 거 한 30%만 날아가고 다시 마무리를 짓겠죠. 그러고 나서 또 다음날 또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30%도 나머지도 또 기억이 돼서 90%로 올라갑니다. 실제로도. 선생님이 이 문제집 처음 보거든요. 이 문제집을. 근데 저는 이 문제집을 처음 봐도 답지가 없어도 저는 바로바로 풀잖아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난 최소한 이거 여러분들 개념반에서 한번 설명할 때 풀죠. 또 열어서 이해 안 된다고 몇몇 친구 와서 질문할 거야. 그럼 2명이 왔어. 또 난 2번 더 풀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거를 숙제로 내는데 여러분들 또 질문하면 또 넌 풀어주죠. 또 질문해 또 모르는 친구가 클리닉 가서 저한테 또 질문해요. 5번 풀어요. 전 못해도 이 문제집 아마 여러분들 덕분에 5번 풀 거예요. 그럼 저는요 다 풀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문제집.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반복 보는 것만큼 무시무시한 공부 방법 없습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진짜로. 아, 선생님 학력을 안 말해줬나요? 아, 선생님 학력은요. 선생님은 1학년 때는 여러분들보다 성적이 낮을 거예요. 저 9등급제일 때 3.5 나왔습니다. 1학년 때. 근데 이 새끼 좀 학력 안 좋은 거 아니야? 좀 의심가죠? 에? 자, 그 다음에 2학년 때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 3번 했어요. 이과에게 그래서. 그리고 어디 들어갔냐? 선생님 뭐일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아주대 약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들어가서 전과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화학생명공학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요. 나만큼 하세요. 그럼 나보다 더 좋은 대학 갈 거야.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이 무조건 많이 공부했던 방법이 일단 반복이에요. 반복 학습만큼 진짜 무시무시한 거 없어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아무리 걔가
뭐 내노라는 경시대에 나가서 탑 클래스여도요. 매일매일 보는 애는 못 이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아셨죠? 자, 그럼 한번 저랑 한번 해볼게요. 문제 풀면서. 자, 간다. 자, 제가 이거 필수 예제부터 같이 할 거예요. 자, 126쪽 한번 봐볼게요. 필수 예제. 밑에 답 보지 마세요. 자, 갑니다. 1번 맞아요, 틀려요? 보기 1번. 맞죠? 왜? 머릿속에 뭐라고 대답하면 돼?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게 끝이야. 이게 공식이 아니라니까.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대로 나왔잖아요. 1, 2 괄호가. 3번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나오면서 뭐 붙여 나왔죠? 그럼 몇 지창? 답 3번이에요. 이게 공식이냐고. 그냥 공부한 거지. 17번 보자고. 17번. 자, 조건지시법이 아주 적절하게 녹아져 있죠. 집합 A라는 놈은 X라는 놈을 원소로 가져. 근데 X는 10보다 작은 소수야. 빨리 위에 쓰세요. 원소. 2, 3, 5, 7. 자, 그럼 시작합니다. 1번.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럼 삼지창이어야죠. 1번 틀려요.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3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나오면서 뭐 붙여 나왔어요? 괄호 붙여 나왔잖아요. 부분집합이니까 이지창이어야죠. 이해 가세요? 진짜로요? 자, 18번 한번 봐볼게요. 18번. 야, 이런 게 제일 헷갈리죠. 이 새끼들 다 꼬아서 낸 거야. 자, 시작한다. 기억.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삼지창. 니은 두 글자. 뭐? 진리. 그냥 똥글뱅이에요. 니은은 보자마자 그냥 똥글뱅이에요. 디귿.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지창이라고 써야죠. 왜? 나오면서 괄호 붙여 나왔잖아요. 리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나오면서 괄호 한 번 더 붙여서 나오면 되잖아요. 미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나오면서 괄호 붙여 나왔잖아요. 이지창이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지창, 삼지창 암기하라고 했냐고. 아니야. 너네들은 원소라는 단어 이자만 떠올리면 삼지창. 원소네, 이 삼지창. 이건 원소 아니야. 컨테인이야. 그럼 이지창 쓴 거밖에 없어요. 아셨죠? 뒷장 넘어가 볼게. 자, 19번 봐볼게. 이거 완전 우리 농락하는 문제예요. 19번. A가 1, 2래요. B는 1A, A 플러스 2래요. 근데 A가 B의 이지창이래요. 이지창이면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B에는 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1, 2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자, 그럼 A가 뭐여도 되죠? 2. 아, 미안. 그치. 0도 되지만 먼저 2부터 말할게. 그래서 A가 2가 되면 2 되죠. 근데 선생님, A 플러스 2가 2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A가 뭐여도 돼요? 0. 그래서 답은 0이랑 2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야, 이거 바로 풀 수 있을까? 질문 나올 것 같거든. 다음 숙제에서. 21번 시작. 이거 아마 풀라고 했으면 아마 질문 나왔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빠르면 오늘 저녁에 무슨 요일에 몇 시에 클린 선생님이 계시고 선생님들 누구누구가 공강이다 이런 거 표 만들어서 보낼 거야. 매년 만들어서 보냈거든. 겨울방학에도. 그래서 그거 보시고 나 요 타임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해야지. 요 타임 가서 클린 선생님하고 얘들아 클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붙여주는 과외 선생님이야. 진짜로. 옆에 가서 1대1로 개인 과외처럼 받아도 돼. 다 그럴 능력이 되는 애들이야. 그렇게 나랑 마포관에서 3년 동안 배웠던 애들이고 정말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던 친구거든. 그 중에 누군가를 말하면 걔가 까는 걸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한 명은 애초에 잘했던 애고 한 명은 못했던 애야. 근데 이게 올라가서 나왔던 애거든, 성적이. 그래서 걔네들 옆에서 과잉 그냥 괴롭히세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돈 주고 얘네 과외시키라고 그룹 과외시키라고 붙이는 클린 선생님이니까 와서 계속 괴롭혀도 돼. 선생님 저 이거 집합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저 이거 문제 뽑아서 풀고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계속 괴롭히세요, 선생님들. 그런 애 치고 성적 안 나온 애 못 봤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자, 21번 가볼게.
자, 얘는 부등식으로 나왔죠? 근데 우리 이번에 연립 부등식 배워봤었잖아요. A가 마일부터 5예요. 그럼 마1에는 갔다가 있고 5에는 지금 뻥 뚫려 있어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대요? A가 B한테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B가 A를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너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대잖아. 그럼 최소한 B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아주지, 이렇게 양팔로. 근데 B도 지금 어느 쪽에, 둘 다 갔다가 없어요. 땡큐죠. 그럼 여기가 A-2고 여기가 B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저렇게 팔을 안아주려면 최소한 A-2는 -1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겠죠. 일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근데 물어볼게. 같아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이번에 학교 시험에서 있잖아. 저 갖다 붙인다 안 붙인다를 굉장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완전 개편법 알려드릴게요. 엄청 빨리 외우는 방법. 애들이 요거 갖다 붙인다 안 붙인다를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하도 몰라서 한 1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다음부터 애들 안 틀리더라고. 뭐냐면 일단 여기부터 먼저 볼게. 여기 O고 B인데 B가 더 크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갖다 붙인다 안 붙인다를 헷갈려요. 그럴 때 이것만 기억하면 돼. 모양이 똑같으면 무조건 붙이세요.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죠? 그럼 무조건 갖다 붙어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색칠돼 있으면요, 붙어요. 모양이 똑같으면 무조건 붙어요. 뻥 갖다 무조건 갖다 붙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 모양이 달라요. 색칠돼 있고 뻥 뚫려 있어요. 그럼 요럴 때 무조건 안 붙나요? 아니요, 붙어요. 어떨 때만 붙어요. 그래서 그때만 외우시면 돼요. 언제냐? 가장 바깥쪽 애가 B죠. 가장 바깥에 애가 색칠돼 있으면 무조건 붙어요. 무조건. 바깥에 애가 색칠돼 있으면 붙는데, 자, 문제가 생겼죠. 여긴 뻥 뚫려 있죠. 여긴 색칠돼 있죠. 그럼 바깥에가 색칠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갖다 안 붙어요. 그래서 답이 요렇게고,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뭘 구해달래? A, B는 정수고요. A의 제일 큰 값. 1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값 뭐예요? 5보다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값. 답이 5예요. 그래서. 그냥 값 구하라네. 이해 가세요? 자, 물어볼게. 여기 색칠돼 있으면 붙어 안 붙어? 붙어요. 여기 뻥 뚫려 있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가장 바깥에 있는 애가 색칠돼 있으면 무조건 붙고요. 모양이 똑같으면 무조건 붙어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마 이번 학교 시험에도 이 부등식에 관한 집합관계가 나올 수도 있거든. 알았죠? 뒷장 넘어가 볼게. 23번 봐봐. 우리 한번 연습시킬까 한번 해볼까? 24번 봐봐. A가 B한테 포함되어 있고 B가 A한테 포함되어 있으면 아시다시피 A랑 B랑은 어떤 관계다? 같다. 자, 24번 시작. 얘는 뭐 사실은 부등식 문제는 아니지만 야, 그 다음에 난이도가 확 올라가네. 필수형 10번에서. 자, 끝내볼까요? 자, A랑 B랑 같대요. 그럼 최소한 얘들아, 0이랑 A-2랑 같아야 되니까 A는 2. 끝. A 플러스 1이랑 2B-1이 똑같아 했는데 아까 A가 2라고 찾았으니까 3이랑 2B-1이 같네. 그럼 B는 자동적으로 또 2. 끝났네. A도 2, B도 2. 끝. 일단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128쪽까지가. 128쪽까지가 일단 숙제를 하고요. 자,